예, 이해하기 쉽게 숫자를 통해서 시장 흐름을 읽고 관심 종목까지 뽑아보는 시간입니다. 서동구의 넘버스, MTNW 아임 주식연구소 서동구 소장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에 그 대우건설 말씀하셨는데 뭐 엄청난 장중에 슈팅을 하더라고요. 오늘 그 얘기도 중간에 뭐 편할 때 좀 얘기해 주시고요. 자, 네. 숫자로 보는 오늘 주제 첫 번째는 4입니다. 4는 무엇을 의미하는지요? 네. 외국인들의 수급이 연말 연초 장세에서 대단히 중요하죠. 환율과 연계된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4주 만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순매수로 반전이 됐다는 내용입니다. 주간 단위로 보면요, 코스피 시장에서는 506억 원의 순매수를 보여주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사실 12월 내내 순매수 기조를 유지해 주었는데 지난주에만 4,038억 원의 순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지난 11월 30일 또 12월의 첫째 주가 시작이 되는 흐름이었는데 바로 MSCI 리밸런싱이라는 특수한 이벤트가 있었죠. 그리고 또 그 다음 주에는 쿼드러플 위칭데이 내 마녀가 춤을 춘다라는 또 선물 옵션 동시 만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수급이 일시적으로 크게 매도가 나왔었다. 그러나 환율이 전체적으로 다시 1110원대에서 1100원대 초반짜리로 내려오니까 외국인들이 지난주부터 순매수를 소폭이나마 보여주는 흐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겠고요. 지난주에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카카오라든가 삼성물산, LG화학, 셀트리온, LG전자 같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우리가 얘기하는 언택트 또는 플랫폼 이쪽에서 네이버보다는 카카오를 매수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또 삼성전자보다는 LG전자 또는 LG화학 이런 쪽에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물론 LG전자그룹은 자동차 전장 부품 쪽에서의 성장의 모멘텀에 대한 기대감도 있긴 했습니다만은 외국인들이 제한된 수급으로 업종의 대표주 1, 2등 종목인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를 보다는 그 아랫단에 있는 쪽을 중심으로 한 매수가 들어온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또 코스닥 시장에서는 지난주에도 알테오전이라든가 제넥신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또 요즘 장안에 화제가 되고 있는 스피어 드래곤 이러한 단기적인 또 모멘텀이 있는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제약 바이오 쪽에 매수가 들어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외국인들이 소폭 순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만은 아무래도 연말 휴가 가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은 다음 달 또 새해 외국인들의 수급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텐데 여러분들이 쉽게 우리의 환율이 1110원을 일단 상단으로 두고 1100원대 이하로 다시 내려오는 그런 시점들이 된다라면 외국인들의 수급은 긍정적으로 작용될 수 있겠다라고 판단하시면서 새해를 맞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넘버스 첫 번째는 4자입니다. 4는 이제 외국인들이 4주 만에 순매수했다. 긍정적인 뉴스이고요. 다음은 숫자가 8입니다. 8의 의미는요? 네, 오늘 드디어 역사적인 삼성전자가 8만 100원을 장중에 기록을 했습니다. 여러 얘기들이 많이 있었죠. 또 구욕에 5만 전자다, 6만 전자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새로운 또 지평을 열었다. 그런다 새로운 라운드에 진입을 하게 된다면 아무래도 조금 더 숨고르기도 해야 되고요. 8만 원에 안착하기 위해서는 조금은 또 진통 과정도 있지 않겠습니까? 결국은 펀더멘탈적인 측면을 우리가 들여다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년부터 그리고 2022년까지도 반도체 업황의 호조세가 지속이 될 수 있다라는 이런 내용이 중요한 포인트로 작용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동안 삼성전자 하면은 반도체 D램, 낸드 이런 메모리 쪽 부분이었었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파운드리 쪽, 소위 말하는 시스템 반도 쪽의 집중 투자와 가시적인 결과들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결국은 반도체에서도 한쪽만이 집중이 됐었다면 이제 제대로 된 어떠한 완벽한 어떤 양다리 전략이 가능한 그런 어떤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또 하나 5G를 중심으로 한 이런 통신 칩 부분 쪽에 있어서의 이 세 가지 모멘텀이 2021년부터 계속해서 성장의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그리고 또 단기적인 이슈에 있어서는요. 약 11조에서 12조 원가량의 배당과 관련된 상속세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한 이런 삼성물산이라든가 삼성생명 쪽에 이러한 어떤 가수요도 또 작용되고 있는 게 아니냐. 실질적으로 삼성전자의 배당 수익률은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1.8% 정도였는데요. 이번에는 좀 더 높은 배당이 이루어지지 않겠느냐는 기대감까지도 어우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은 뭐 단기적 이벤트라고 여러분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와 같은 삼성전자의 세계 축으로 한 모멘텀은 IT 소부장 쪽들의 후방 산업에 효과를 계속해서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삼성전자 혼자만 잘 가는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가 감으로 해서 이런 우리 시장의 또 중심 축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IT 소부장 쪽에 대한 관심도 계속해서 내년에는 가져야 되겠다라는 거 여러분들 명심하시면서 삼성전자의 8만 원 안착 이런 부분도 우리가 내년에는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삼성전자 관련해서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단 그리고 이제 부품단이 있는데요. 소부장 쪽이 조금 더 수익률 내기나 이런 건 좋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습니다. 네. 아무래도 오늘 또 움직임들을 보면요, 기관들이 이제 배당을 겨냥한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외국인과 개인들이 순매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쪽에서 오늘 IT 소부장 쪽들은 좀 약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현재의 모습들만을 놓고 본다라면은 단기적으로는 오늘 오후장까지 양도차익 과세에 대한 부담감으로 인한 매도 물량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면 오히려 빠르면 배당락이 시행이 되는 내일부터 그리고 내년에는 결국은 IT 소부장 쪽을 중심으로 한 대응 전략도 여전히 유효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숫자 8의 의미는 삼성전자 8만 원 달성, 그다음에 IT 소부장에 대한 관심주였고요. 오늘 숫자가 다 이제 크지 않습니다. 다음 세 번째 숫자는 5입니다. 5는요? 뭐 다 아시겠죠? 5G의 5입니다. 결국 5세대 이동통신이 이제 계속 어떻게 보면 양치기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런 백신이 본격적으로 접종이 되고 최소한도 50%에서 70% 접종이 마무리가 된다라면은 면역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커지고 있다라는 거. 그러면 앞서서 어떤 새로운 지연됐던 발주들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런 측면에서 5G들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2021년도 상반기부터 본격화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그런 측면에서 5G의 대장주인 KMW를 여러분들께 좀 다시 한번 강조를 좀 드리겠는데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2021년도에 지연된 투자가 본격화된 데 따른 가장 큰 수혜가 예상이 되는 대장주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삼성과 노키아발 이러한 어떤 수주 모멘텀이 지속적으로 이 KMW가 수혜를 볼 수 있다는 거 이런 점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잠시 일봉의 모습을 좀 보시도록 하겠는데요. KMW의 경우 단기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11월 달에 61,400원을 저점으로 하면서 꾸준하게 우상향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이렇게 78,000원 라인까지 올라온 이후에는 지금 횡보해주는 숨고르기의 과정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 기관들의 매수가 지난주 후반부터 이렇게 꾸준하게 들어오고 있다는 것이 긍정적인 흐름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현재 시점에서 본다라면 지금 현재 가격에서 7만 원이 이제 쉽게 훼손되지 않는다면 새로운 상승의 어떤 모멘텀을 충분히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요. KMW의 주봉의 모습으로 좀 보시면은요. 작년 올해 9월 7일이었었죠. 바로 이때 89,500원을 사상 최고가를 기록해준 이후에 단기적으로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었고요. 그리고 나서 재차 반등을 주었고 지금 현재 시점에서 본다면 3주째 횡보해주는 모습들 오히려 이렇게 횡보 기간이 잘 이루어진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면서 반등해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이번 구간에서 내년 초까지 어떤 움직임들 긍정적인 뉴스들이 계속해서 나와준다라면 직전 고점을 돌파해 주면서 각 그 증권사에서 목표로 하고 있는 최소한의 목표치 9만 원에서 9만 5천 원까지를 여러분들께도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는 뭐 아시는 것처럼 5G고 대장주 KMW를 말씀하셨고요. 지난 월요일 날 그 관심주로 말씀하셨던 대우건설이 생각보다 빨리 장중에 이제 급등을 하고 그래서요. 잠깐 좀 리뷰를 해주고 가셔야 되지 않을까요? 네네, 그렇습니다. 사실 뭐 제가 이 대우건설의 두 가지 포인트였죠. 국내 SOC 투자 확대라든가 그리고 해외 건설 수주와 관련된 이런 모멘텀들 또 액면가 5천 원 이하에 있다. 둘 중에 하나라는 얘기죠. 집에 가거나
쉽게 얘기하면은 아주 실적이 안 좋아져서 상장 폐지에 대한 우려감이 있거나 아니면 저평가돼 있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대우건설은 당연히 대표적인 저평가되고 있는 종목이다라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대표적인 현대건설이라든가 GS건설의 PR을 기준으로 했을 때도 5배에 불과한 이러한 저평가되어 있는 흐름이고요. 또 하나의 모멘텀은 결국은 대주주인 KDDI에서의 매각에 대한 기대감까지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지금 일봉의 모습을 보시면은요 대규모 물론 수주 소식에 대한 기대감이 크게 작용한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주가가 이렇게 시가총액 2조 원이 넘는 주식이 장중에 21%까지 급등했다는 것은 그만큼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다라는 것도 될 수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너무 단기간에 오버슈팅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단기적으로 20% 내외의 수익을 챙기신 분들은 다행이지만 만약에 못 챙기셨거나 보유하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러한 후유증을 하루 이틀 지나고 나면은 다시 또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저평가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되면서 재차 상승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언제라도 액면가 5천 원 이상에서는 여러분들이 10% 내외의 수익을 충분히 챙길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종목 아니겠느냐 이렇게 강조를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오늘도 숫자 3개로 시장 전략과 관심인 줄 알아봤고요. 이제 오늘이 조금 공방전이 있는 날이고 연말 연초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료 오픈 카톡방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어떤 내용들 다루세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까지 매수를 하시면 2021년 여러분들 3월 말이나 4월 초부터 계좌에 주식이든 현금이든 입고가 되는 날이죠. 내일은 배당락이 되는 또 날입니다. 또 30일 날이 이제 마지막 폐장일이고요. 1월 4일 날 10시에 개장을 합니다. 다소 어수선한 이런 시장의 상황이지만은 이럴수록 또 우리는 냉정하게 오늘장, 내일장 또 2021년을 준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만약에 오늘 주식을 들고 가지 않으실 분들은 내일 배당락이 될 때 어떠한 종목들을 공략하면 좋을지 단기적으로는요. 그리고 또 2021년을 지금부터 준비를 하면서 어떠한 섹터들, 어떠한 종목들을 공략하는 것이 좋은지 저와 함께 무료 카톡방에서 여러분들 같이 공부하면서 좋은 시장 얘기, 종목 얘기 나누는 그런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숫자로 보는 시장 전략 관심 종목 서동구의 넘버스 MTNW 아임 주식연구소 서동구 소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시장 공감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시장은 상승세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도 배당 기준일인데요. 마무리 투자 잘하십시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